여기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도 이렇게 한 분 한 분 들어보니 저희 명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 너무나 많은 성장을 이루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단시간 내에 이렇게 많이들 낭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들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까지 드는데요. 저희 선생님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더 멋진 낭독가로 성장하시고 다음에는 많은 분들 모시고 많은 청자들 앞에서 이런 자리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징 발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원래 저희 수업 과정 안에서는 3개의 작품을 다뤘었죠. 야행과 그리고 알바 가족, 눈물상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계속 낭독을 해오셨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좀 결혼이 있어서 인원수가 조금 안 맞아서 2개의 작품만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려고 했고 눈물상자와 알바가족 한번 낭독극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물상자 먼저 진행할까요? 네, 눈물상자 팀 선생님들 나와주시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꾸 틀려야 재밌어요. 저희가 준비한 극이라고 그럴까요? 네, 낭독극. 네, 낭독극은 눈물상자입니다. 눈물상자는 한강 작가가 쓴 어른을 위한 동화입니다. 감성이 풍부해서 툭 하면 눈물을 흘리는 눈물단지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커다란 가방을 든 아저씨가 이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눈물을 모으는 사람이란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팔기도 하지. 판타지 동화군요. 이것 보렴. 큰 가방 안에는 아저씨가 눈물을 모아서 만든 구슬들이 작은 상자에 들어있었습니다. 상자는 작은데 2겹, 3겹으로 싸서 커다란 보따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건가 봐요. 금반지 케이스 몇 개를 뽁뽁이로 겹겹이 싸가지고 여행용 트렁크만하게 커졌다고 상상해 보시지요. 이것도 봐라. 아이는 아저씨가 준 종이를 펼쳐봅니다. 눈물 주문서? 눈물을 사겠소. 6월 17일 오후 2시에 동대문 도서관으로 오시오. 아저씨와 아이는 눈물 상자를 갖고 할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가만히 있자. 여기가 동대문 도서관 맞죠? 맞아요. 네, 맞군요. 네. 할아버지는 눈물이 몽땅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 하늘이 캄캄해졌다. 창문으로 희끄무레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아이와 아저씨는 조용히 물러서서 숨소리를 죽인 채 할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얼마나 더 울었을까? 어느 순간 할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아이는 발견했다. 이제 할아버지는 이따금씩 고개를 들고 허허허 하는 웃음이 섞인 이상한 울음을 울었다. 몸을 일으켜서 펄쩍펄쩍 뛰며 괴상한 춤을 추기도 했다. 가엾은 할아버지가 슬픔 때문에 미쳐버린 걸까? 아이는 다가가서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려고 했다. 아저씨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만류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야.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울다 웃다 했다. 여동생에게서 첫 조카가 태어났을 때, 고대했던 시험에 붙었을 때, 죽은 줄 알았던 개가 절름절름 살아 돌아왔을 때, 아내가 떠난 뒤 처음 심었던 살구나무가 어린 열매를 맺었을 때, 아버지가 밤새워 깎은 목마를
8살 생일 선물로 받았을 때, 그때 흘리지 못했던 기쁨의 눈물들이 지금 흘러 넘치는 것이었다. 마침내 할아버지의 울음이 가라앉은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흔들 의자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불을 밝히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온통 젖어 있는 게 보였다. 목도, 셔츠도, 두 손도. 할아버지는 몹시 지쳐 보였다. 그런데 어째서일까? 얼굴만은 생기 있게 빛나고 있었다. 젊어지는 샘물에라도 얼굴을 담근 듯 10년쯤 나이를 거꾸로 먹은 것처럼 보였다. 아이고, 이제 끝난 모양이오. 할아버지가 말했다. 할아버지의 음울하던 목소리가 얼마나 맑아졌던지 아이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당신이 산 눈물을 오늘 다 써버렸습니다. 아저씨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주걱거렸다. 알고 있소. 아이는 할아버지의 곁으로 한 발 다가섰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파란 새벽의 새의 깃털처럼 부드럽고 간절하다고 아이는 느꼈다. 그래,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는 아이의 머리칼을 귀 뒤로 다정히 쓸어 넘겨주었다. 정말이지, 할아버지는 조금 전까지 그 슬픈, 결코 결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은 눈과는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정말 이상하구나. 이런 기분은 평생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슬픈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기쁜 일들과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지, 고통스러운 시간과 평화로운 시간들이 함께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깊이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건 영혼을 물로 씻어낸 기분이구나. 그 모든 걸 겪어낸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이제 알겠어. 할아버지는 눈물 상자 아저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고맙소. 할아버지는 아쉬운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눈물을 모조리 써버렸으니 이제 더는 눈물을 흘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오늘의 기억만으로도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소. 눈물 상자 아저씨는 고개를 젓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저씨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당신은 평생토록 눈시울이 뜨거워진 적도, 눈앞이 뽀얘진 적도 없었습니까? 없었소. 단 한 번도. 그렇다면 그림자 눈물샘이 얼어붙었다는 건데, 조금 전 비록 당신의 몸에서 생긴 눈물은 아니었지만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렸으니 덕분에 그림자 눈물샘이 녹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림자 눈물샘이요?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할아버지의 눈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커졌다. 아저씨는 검은 가방의 안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검은 비상으로 꼭꼭 여며 쓴 조그만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다시 조그만 검은 주머니가 나왔다. 주머니를 열자 칠같이 검은 눈물 한 방울이 반짝이고 있었다. 바로 이게 그림자 눈물이란다. 아저씨는 이번에는 검은 가방의 옆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냈다. 이건 평범한 손전등이야. 아저씨는 아이에게 집안의 불을 모두 끄게 했다. 그러곤 그 조그만 검은 눈물을 높이 들어올리게 했다.
아저씨는 손전등을 켜서 그 빛이 검은 눈물을 통과하고 할아버지의 몸을 지나가 흰결에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는데 그림자도 눈물을 흘린단다. 눈물의 입자가 너무 고와서 곧 공기중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이 눈물은 이렇게 꼭꼭 여며 싸서 가지고 다녀야 한단다. 햇빛 아래에서 펼치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아. 어떤 사람은 눈으로 흘리는 눈물보다 그림자가 흘리는 눈물이 더 많단다. 울면 안 돼 라는 말을 주위에서 또는 자신에게서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이지. 또 우리가 눈시울이 찡해지거나 눈앞이 뿌얘지기만 하고 눈물이 흐르지 않을 때가 있지. 그땐 그림자 눈물만 흐르고 있는 거란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림자는 전혀 울지 않는데 눈으로만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 그건 거짓 눈물이야. 어쨌든 이 그림자 눈물을 들고 앞에서 이 손전등을 비추면 그림자 눈물 뒤에 선 사람의 그림자 안에서 그림자 눈물샘이 드러나는 걸 볼 수 있는 거야. 아, 아이는 탄성을 질렀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엘리사벳 선생님에게도 감사합니다. 김희정, 박명숙, 송수연, 장세영이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서재일 단편소설 알바가족. 등장인물 명호 29세 취준생, 엄마 61세, 누나 35세.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각설탕 하나 넣으면 순식간에 사르르 녹아내리듯 나이도 세월 속에 무제한의 속도로 빨리 녹아내린다.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7급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고 몇 번 더 시험을 쳤지만 합격 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만큼은 높이 평가해주고 싶은 스스로에 대한 위로 속에서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사회적으로는 공시생, 집에서는 백수, 공부도 하고 용돈도 벌어서 생활하는 꽤 품이 있는 모범생처럼 보이지만 사실 집에서는 천덕꾸러기 백수건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글픈 현실이다. 명호야, 밥 먹고 나갈 때 설거지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라. 엄마가 와서 배수통에 밥 풀떼기 한 개라도 있으면 너 내일부터 밥 안 줄 거요. 알겠냐? 네, 어머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믿음직한 아들을 못 믿으실까? 이놈아, 너 하는 행동을 봐서는 믿음이 가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믿겠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집구석에서 자빠져 노는 주제 파악이라도 해야지. 어머니, 기다려 보세요. 맹자의 고자장구를 인용한다면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심지를 괴롭게 하고 뼈와 심줄을 힘들게 하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며 그가 행하고자 하는 바와 어긋나게 한다. 마음을 격동시켜 성질을 참게 함으로써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제가 이 시점에서 고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걸 외운다고 고생 많이 했구나. 며칠 만에 다 외웠니? 어머니,
제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단지 취직을 못해서 그렇죠. 가슴이 따뜻하면서도 냉철하고 머릿속에 산지식이 가득 차 있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볼 땐 머릿속에 똥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 그냥 다녀오시죠. 그럼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다녀오십시오. 저는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 늦게 옵니다. 아들 기다리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이놈아, 백수 주제에 무슨 약속이야. 조용히 일찍 들어와서 자고 어떻게 해서라도 취직할 생각은 안 하고 왜 그렇게 사니? 엄마 친구들 모임에 쪽팔려서 못 나가겠다. 어머니, 당분간 나가서 더 큰 소리 치세요. 우리 아들은 시시한 회사에 취직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세요. 이놈이 지가 뻥치고 돌아다니니까 엄마에게까지 뻥치는 걸 가르치네. 에라이 미친놈아. 밥이나 먹고 설거지나 깨끗이 하고 나가라. 알겠지? 엄마 간다. 누님, 잠깐 대화를 나누었으면 하는데. 너랑은 중요한 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누나 출근 준비하는 거 안 보이니? 1분이면 됩니다. 1분 만에 끝내. 무슨 말인지 해봐. 이번에 로또 복권이 아마 1등에 당첨될 것 같은데, 당첨되면 제일 먼저 누님께 외제차 한 대 뽑아줄 테니 오늘 5만 원만 차용하면 좋겠는데 안 될까요? 미친놈. 5만 원이 무슨 똥개 이름인 줄 아니? 너 알바해서 5만 원 벌려면 몇 시간 일해야 하는 줄 알지? 조용히 여기서 대화 끊고 너 할 일이나 해. 이 백수 건달아. 허이 누님, 정말 매정하시네요. 이 로또 복권만 당첨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로또 복권 같은 개소리는 로또 복권방에서나 하시고 빨리 나가. 나 출근해야 하니까. 아 누님, 정말로 그러면 섭섭하지. 그럼 3만 원만 차용하면 안 될까요? 아, 제발 차용하지 말고 엄마한테 가서 달라고 해. 아 그럼 2만 원만 빌려주세요. 다음에 내가 성공하면 누나의 깊은 마음과 하늘 같은 너그러움에 꼭 보답할 테니. 그리고 나도 2만 원 이하는 절대로 안 되니까 딱 눈 감고 지갑에 세종대왕 초상화 2장만 주시오. 아휴, 미친놈아, 너 도대체 몇 살이니? 너처럼 철딱선이 없는 백수 주제에 무슨 친구를 만난다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 백수야. 월말에 알바비 받으면 꼭 갚아. 오늘따라 우리 누님께서 왜 이렇게 이뻐 보이실까? 나이에 비해 피부도 탱글탱글하고 20살 대학생처럼 보여요. 헛소리 그만하고 나가. 그리고 돈 아꼈어. 백수 주제에 취직한 친구 만나면 지가 먼저 돈 내고 큰 소리는 네가 먼저 치지, 이 바보 같은 놈아. 누님, 사나이는 돈 없다고 초라하게 찌그러져 있으면 궁상받아서 놀아주지 않거든. 사나이는 나처럼 집에서 놀아도 패기와 정열, 그리고 뭐 있는 척은 해야 멋지지 않나. 개폼 잡다가 집안 거덜내는 놈 많이 봤거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잘난 척하지 말고. 아이고, 누님 말씀 존명 받잡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행복하십시오. 충성. 명호는 거수경례까지 하고 누나의 방을 나왔다. 일단은 2만 원을 확보해서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저희 그동안 배웠던 낭독으로 함께 즐겨보는 시간 가졌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낭독의 여정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저희 선생님들 앞으로 꾸준하게 낭독하셔서 더 멋진 낭독가로 성장하시도록 제가 계속 응원하고, 저희 엘리사베스 서재 낭독 제작소 카페에 항상 있으니까요. 카페에 들어오셔서 낭독하시면서 도움 받으실 부분, 어려우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동대문 도서관 낭독 클래스 낭독회와 수료식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